볼까요? 51강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모의고사를 봤었나 보죠? 네. 근데 모의고사를 본 걸 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시가 두 개가 나왔어요. 3번에 보면은 더러는 오랑캐 명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렇게 하는 시인데, 이게 이용학의 낡은 집이라는 그런 시예요. 이게 원래는 이런 시 같은 경우가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지문에 시가 나오든 아니면 선택지에 시의 일부가 나오든 그 시인하고 그 제목은 가르쳐 주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공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목도 안 가르쳐 주고 작가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시조가 나오죠. 11번. 여기는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쓴 강호사시가라는 시조가 제시가 됐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 공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또 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학 중에서도 시 같은 경우 공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한 두세 번 이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 같은 경우는 인강 들어도 별 소용 없어요. 왜냐면 그 수많은 시 중에서 어떤 시가 나올 줄 알고 그 인강을 쓸데없이 듣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을 했을 거예요. 문학은 저한테 듣는 것도 그렇게 큰 도움 안 된다.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책을 사서 봐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산 사람도 있고 샀는데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렇겠죠. 근데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책을 사서 봐라. 근데 그 책을 사서 볼 때도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없다.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 위주로 봐도 충분하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용학의 낡은 집도 그렇고요, 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도 그렇고요, 정말 되게 많이 다뤄진 작품들이에요, 얘네들. 그냥 그 작품이 수시로 막 이렇게 다뤄지는 작품이거든요. 수능하고 이 시를 비교를 해보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뤄진 작품도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보지도 않았었던, 다뤄지지 않았던 작품도 막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공시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시 시험에서는 그냥 많이 알려진 작품들만 나와요, 항상. 그래서 저번에 그 책 사서 보라는 거요, 제가 무슨 출판사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책 사서 보세요. 그리고 그 책 전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었죠? 그럼 어떤 게 많이 다뤄지는 작품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분도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거 보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사서. 여러분한테 유익하니까요. 어떤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51강 할 거예요. 다음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들이다. 밑줄 친 부분을 우리 어법에 맞게 수정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밑줄을 안 쳐놨어요. 지중해 연안 지방은 여름에는 매우 푹하고 건조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여름이잖아요. 여름 날씨를 말을 할 때 여기 푹하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여름 할 때는 덥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름에는 매우 덥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를 덥고 건조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푹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얘는 겨울에 쓰는 거예요. 겨울에
춥다가 날씨가 조금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준성이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요즘 국어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말이 제일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우연치 않게라는 표현이요. 언제부턴가 이게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누군가가 저런 말을 하면서부터 저게 올바른 표현인 줄 알고 점점 확산되는 추세예요. 근데 이 우연치 않게, 이 우연치라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우연하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않게, 우연하지 않게 이런 말이 드는데요. 이런 말 없어요. 우연하지 않게 하고 같은 말이 뭘까요? 그럼 다른 말로 썼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우연하지 않게라는 말은 다른 말 필연적으로 이런 뜻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길을 가다가 필연적으로 준성이를 만났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연하지 않게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써야 되죠. 우연히. 우연히 준성이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죠. 길을 가다가 필연적으로 준성이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할 때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불편부당이라는 말 첫 번째, 세 번째 불하고 부가 아니하다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또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쓰려면 불편부당하도록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불편부당하도록. 불편부당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빠는 주차시키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시키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시키고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시키다라는 표현이 앞으로 시험 문제에 여러분 잘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저 시키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사동 표현일 때는 써도 돼요, 저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피동 표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피동 표현도 쓸 상황이면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피동 중에서 어떤 문장이 잘못된 문장으로 많이 제시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을까요? 이중 피동이라는 거예요. 이중 피동. 알겠죠? 정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 시키다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키다를 쓰게 되면 사동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사동 표현이 어떤 문장이냐면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스스로 하면은 사동 표현의 반대가 되는 주동 표현인 거죠. 알겠죠? 사동 표현이라는 것은 주어가 다른 대상한테 뭔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주어가 시키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아빠는 이 주어잖아요. 아빠가 주차를 스스로 하고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키고 아니라 아빠는 주차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주차하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주어가 하는 거니까요. 주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뭔가를 하도록 시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시키다라는 단어가 쓰게 되면 요거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주어가 스스로 하는 문장에는 시키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된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관계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접수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회사에 입사하려고 해요. 또는 뭐 수능을 보고 나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원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원서를 뭐 해야 되죠? 제출해야 되는 거지. 접수하는 게 아니죠. 접수는 받는 거예요. 예. 제출이 되는 거고요. 접수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걸요. 수능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어느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켰니? 이런 말씀을 접수시켰니? 거기다가요, 시키다라는 말까지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죠.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야, 너는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켰냐면 접수도 잘못된 거고 시키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면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요. 아까 그 시키다라는 말 사동 표현일 때는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했니? 이렇게 또 사람들이 고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죠? 예. 너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했니? 냈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수가 아니라 제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받는 곳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접수처라고 하잖아요. 접수처. 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 자, 그다음에 노동쟁의를 폭력에 의해 진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폭력에 의해 되겠죠? 뭐뭐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외래어식 표현이에요. 예, 뭐 다른 말로 지나친 번역투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지나친 번역투의 표현 또는 외래어식 표현, 근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일본어식 표현이 있고 하나는 영어식 표현이 있는 거죠. 해방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일본어식 표현이 우리 말 속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어식 표현이죠. 예, 그래도 일본어식 표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영어식 표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영어식 표현이에요. 뭐 영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by가 들어가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직역할 때 저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노동쟁의를 폭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렇게 폭력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좀 조용합시다. 조용합시다. 이 문장이 청유형 문장이에요. 청유형 문장인데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가 품사를 보면 뭐죠? 품사. 뭐 끝에가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사일 것 같아요? 형용사 같아요? 형용사예요.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최소한 3개는 알아두라고 했었죠? 하나는 뭐예요? 명령형으로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청유형으로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현재형으로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최소한 3가지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조용하다라는 게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청유형 문장을 써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유형 문장으로 쓰면 안 되니까. 강의실에는 좀 조용하자. 안 돼요. 하자도 청유형 문제예요. 알겠죠? 조용해라. 명령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얘도. 그러면 좀 조용히 이렇게 하고 띄우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하자는 단어의 기본이 하다잖아요. 동사예요. 동사.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조용합시다. 조용하자. 조용해라. 다 안 된다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3 이렇게 띄워야 돼요. 제3 이렇게 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요 제가 있고 요 앞 뒤에 장이라는 게 있죠. 제라는 것은 접두사예요. 예. 접두사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붙여 쓴 거예요. 근데 저 장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죠. 근데 얘 원칙상은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죠. 3이 붙여 써도 상관없어요. 예. 붙여 써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한 띄우고 띄우고 깨 띄우고 오래되었다 이렇게요. 예. 여기서 항상 요거요 니은지 요 니은지가 관건인 거죠. 요 니은지 할 때 그 니은지가 하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연결어미로 쓰였으면은 얘를 붙였어야 되는 거죠. 니은하고 지하고. 근데 여기서는 연결어미로 쓰인 게 아니라 조지만 따로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의존명사 요거를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지가 의존명사로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의존명사로 쓰인다고 했었죠? 시간과 관련된 거. 예, 시간과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의미로 쓰였을 때는 요 지가 의존명사로 쓰인 거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니은하고 따로 띄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요 니은지를 하나로 묶어서 연결어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연결어미로 쓰는 거죠. 연결어미. 근데 연결어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막연한 의문. 근데 이런 거 뭐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시간, 니은지가 연결어미로 쓰였을 때는 뭐 막연한 의문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두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이렇게 되죠. 피아노를 기본형이 뭐예요? 치다잖아요. 치다. 예, 기본형이 치다예요. 치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치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치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를 써야 되는 거죠. 치다니까. 치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쳐져요 이렇게 썼어야 되죠. 요거에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친구와 나는 막연한 사이다. 막연하다라는 것은요,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하다 할 때는 이 막연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친구와 나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라고. 그렇죠? 이 친구와 할 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막역한 이렇게 해야 돼요. 막역한 사이다. 막역하다. 이게 막역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허물 없이 아주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연한이 아니라 막역 이렇게 해야 돼요. 막역한 친구. 자, 그다음에 한자성어.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다 이렇게 되죠? 8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호가 호위 이렇게 읽어요. 맨 앞에 호자가 여우 호자를 뜻해요. 여우. 세 번째 호자는 호랑이를 뜻하는 거예요. 구미호 할 때 저 호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 만나 잠깐 사귄 것이 마치 오랜 친구 사이처럼 친하다 이렇게 됐죠? 10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경계여구 이렇게 됐죠? 예, 경계여구라고 읽어요. 경자가 기울이다, 경사졌다 할 때 그 경자고요. 개자가 덮을 개자를 써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뒤에 나오는 두 글자만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여자가 같을 여자고요. 구자가 오래다, 옛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오래 사귄 것과 같다. 여구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 것만 꼭 알아둬도 돼요. 예. 오래 사귄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주된 일이 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도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됐죠? 1번이 답이 되네요. 망거, 목수. 이렇게 돼요. 망거, 목수. 이 망자가 그물망자예요. 그래서 그물 막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물을 들어 올리면 모두 같이 따라온다. 숫자가 따를 숫자예요. 눈까지 따라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눈이라는 게 사람의 눈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 그물 있죠? 그 그물의 어떤 부분을 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잡아당기면 그 눈까지 따라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뜻한다. 7번이 답이 되겠죠. 사고묻힌. 많이 들어봤죠, 얘는?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 9번이 되죠. 뭐라고 있죠? 구상유치잖아요. 구자가 입구자죠. 상자 몰라도 돼요. 유치할 때 유자가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속된 말로 저놈이 젖비린내가 나는 놈이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구곡간장이 돼요. 구곡 아홉이나 꾸불꾸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속, 창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마음속, 깊은 마음속을 나타낼 때 구곡간장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3번은 닭이망양. 닭이라는 거 몰라도 다요. 근데 망양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양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거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뭐예요? 망양지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망양지탄이 무슨 뜻이죠? 학문의 어려움을 나타내줘요. 학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낼 때 닭이망양, 망양지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천재이루 이렇게 되죠? 천재이루의 기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좋은 기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찬스. 그 다음에 5번에 치인설몽.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고요. 설몽이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설몽, 꿈에서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요. 그냥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냥 꿈꾸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팽두이숙 이렇게 되죠. 팽자가 삶을 팽자예요. 삶을 팽자.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토사구팽 막 이런 말 들어봤죠? 토사구팽 할 때 그 팽자도 삶을 팽자잖아요. 그래서 팽두이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돼지나 소머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음식으로 해 먹을 때 걔네들을 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삶을 정도면 당연히 귀는 얇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잘 되면 다른 일도 잘 된다. 덩달아서. 자, 그 다음에 속담. 절에간색시. 사실 이 절에간색시 저번에 말을 했죠. 고려 시대 때는 시집 가기 전에 절에 가서 중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풍습이 있었대요. 좋은 풍습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그냥 앞에 사람들이 계속 해왔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동달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은 다리를 싣고 진상은 꼬치로 깬다. 인정이라는 게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뇌물이라는 뜻이에요. 뇌물. 뇌물은 다리로 싣고 하는데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나 아니면 말 있죠? 소나 말의 등에 실는 짐이에요.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다른 사람한테 아부하거나 요구할 때 뇌물로는 많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상은 뭐죠? 임금한테 바치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임금은 언제 봅니까? 볼 시간도 없죠. 그렇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임금한테 바치는 진상은 꼬치로 깬다. 여러분들 그 꼬치구이 할 때 그 꼬치 있죠? 예.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을이 답이 되겠어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는 더 마음을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다음에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라는 것은 뭐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죠. 예.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장 좋은 것만을 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다음에 제논의 물대기 한자성어로 뭐죠? 아전인수. 그래서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에 가서 적국 달라 한다. 절에는 못 먹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도 젖국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적국 달라 해도 주지 않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그것이 있을 리 없는 엉뚱한 곳에 찾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죠. 네.